자, 숙제 1번은 뭐냐면 이제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뭘 얘기했냐면 이 t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산에서는 이렇게 됐죠? 그죠? 이게 2의 k입니다. 용어가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하고 디스크리트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냥 스몰 2로 표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얘의 중간을 이어주는 게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이요. 그죠? 요거를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스타 트랜스포메이션 어떻게 한다?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요 얘기입니다. 그죠? 중간적인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샘플링을 이산 시간의 샘플링보다 면적의 개념을 갖는다. 면적의 개념을 가져요. 면적의 개념은 적분했을 때 값이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컨티뉴어스에서 만약에 컨티뉴어스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샘플링을 하면 얘는 뭐다? 적분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적분값.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은 제어공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기본적으로 신호처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고, 계속 얘기하지만 제어공학을 강의한 게 아니라 전체 수학을 다 정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의 스타티가 어떻게 된다? E0 델타 t 2의 t 델타의 t 마이너스 t 이런 얘기야. 잘 기억해둬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배울 때 이런 얘기를 해준 교수님이 없었어요. 그냥 수식만 넣고서 이해하래. 모르겠더라고. 예?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오케이? 뭐 저 지난 시간에 썼던 거니까 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넣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돼요? 2의 스타 S는 E0, 1이고요. 그 다음에 ET고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TS. 뭐 이런 거죠. 플러스 2의 KT의 2의 마이너스 KTS. 그래서 시그마를 하면 K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T의 2의 마이너스 KTS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죠. 플러스 쭉쭉쭉쭉쭉 뭐 가겠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G 트랜스폼한 거. 시그마 K 이퀄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의 그죠? G 마이너스 K가 돼요. 그죠? 얘네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G의 마이너스 K는 2의 마이너스 KTS가 되고 G가 뭐가 된다? 2의 TS. T는 여기서 뭐다? 얘는 샘플링 타임. 그런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잘. 질문 있어요? 이거는 수학이에요, 수학. 더 얘기 안 할게요.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라플라스가 있고 G가 있는데 그걸 연결하는 게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스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G 이퀄 2의 TS가 된다. 이거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얘는 이퀄이에요, 이퀄.
그거 말고 근사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연속 시간에서 제어기를 설계를 해요. 연속 시간에서 제어기를 설계를 했는데 그거를 이산 시간에서 구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못 써요. 익스포넨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써요? 어떻게 되냐면 g 이퀄 2의 ts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사용이 안 돼요. 대신에 뭘 쓴다? s 이퀄 2 over t g-1 g 플러스 1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그거를 숙제를 냈으니까 요거 풀고 요거 풀면 되고요. 3번 문제는 오늘 할 거예요. 오늘 할 건데 1-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그다음에 1-2의 마이너스 2t 코사인 t 1-2의 마이너스 t 다시 자, 요 세 개 그래프를 간단하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시간 줄게요. 시작, 숙제니까. 교수님,
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걸 내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른 과목 시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안 낼게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t 코사인 t 우리 한번 그려보죠. 어떻게 돼요? 0 넣으면 얼마예요? 0 넣으면 1이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진동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죠? 거기다가 1을 더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부터 1인데 0부터 증가해서 1에 수렴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이제 일반적인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뭘 줬어요? 스텝을 가했어요. 스텝을 가했는데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뭐가 되냐면 스텝을 주면 스텝을 따라가면 좋지만 스텝을 못 따라가고 이렇게 진동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경사가 더 가팔라지는 거죠.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온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와요. 뭐예요? 오버슈트가 더 작고 수렴을 더 빨리 하는 그래프예요. 진동 주기는 같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떠냐면 대충만 봐요. 대충만. 오케이? 대충만. 왜 대충 보라고 하냐면 이게 2배로 빨라지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동 얘랑 얘는 뭐냐면 진동 프리퀀시 차이. 얘는 뭐 진동 기울기 차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번 정리를 해봐라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오늘 배울 거는 숙제를 하나만 냈어요. 지금. 네, 보시면 되고요. 오늘 배울 거니까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뭘 냈냐면 투스 컴플리먼트를 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보고요. 4번은.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 그런데 뭐 A 플러스 B가 얼마냐? A 플러스 B를 문제 잘못 냈나? 네, 원사이드 캐릭터 똑같아. 어쨌든 뭐 알아서 푸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이런 얘기죠. 뭐 A가 어떤 거든 C가 A 플러스 B인데 그죠? D가 A 플러스 B고 얘가 캐릭터. 얘가 원사이드 캐릭터면 C나 D를 프린트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한번 풀어보시죠. 잠깐.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요. 오버슈트 피크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진 않아요. 관련이 없진 않은데 네. 오버슈트 피크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좀 얘기할게요. 있습니다. 자, 뭐 그냥 풀어보면 뭐예요? 얘가 더한 마이너스 2죠? 캐릭터면 마이너스 2로 하면 되고요. 언사인드 캐릭터 얼마요? 256을 더해요. 254다. 뭐 그런 간단한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고 얘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왜 얘기하겠어요? 시험에 내려고. 시험 이렇게 날 거예요. 시험 여러분들 지금 다운로드 받아 봐요. 네, 그렇게 시험 낼 거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외우는 문제예요. 네. 키보드에서 아스키 코드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아서 아스키 코드를 출력하는 문제.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뭐 더하면 되죠.
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해요? 뭐 A 아스키 코드 플러스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하죠. 그런 거 6번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7번이 이제 리틀 엔디안하고 빅 엔디안을 구분하는 프로그램 뭐 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코딩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그다음에 8번 문제는 이제 그 좀 보죠. 이건 실제로 저 쓰는 코드라서 unsigned short int 그다음에 unsigned int unsigned int unsigned int unsigned int 자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오브에서 BMFH를 구하면 얼마냐 이런 얘기죠. 얼마예요? 아니 과제 업로드 안 됐나? 아니, 오케이 쏘리. 어쨌든 김서연 학생 얼마예요? 이런 얘기죠. 언사인드 쇼트가 2바이트,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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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에서 18바이트겠죠. 네, 팩1이라는 건 한 바이트 단위로 팩하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프라그마 팩2로 해도 18바이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프라그마 팩을 없앴거나 프라그마 팩을 4로 하면 뭐야? 얘는 20바이트가 되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왜 지금 문제를 풀어주냐면 이렇게 문제를 낼 거예요. 시험 문제. 여러분들 쓰면 돼요. 거기다가 답을. 그 다음에는 뭐 전역 변수, 지역 변수 문제를 하나 냈고 마지막 문제를 한번 우리가 풀어볼까요? 마지막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필요 없는데 어쨌든 인티저 a를 선언했고요. void main에 인티저 b, 인티저형 포인터 c, 그다음에 c는 인티저형 포인터 어 사이즈 오브 인트 곱하기 10. 자, 질문이 뭐냐면 A, B, C 가 위치한 메모리 영역은 여러분들 저기 아이 교수님 코딩 수업 저기 코딩 시험을 어떻게 내려고 절대로 안 시면 안 됩니다. 준비 다 돼 있어요. 네, 뭐 저 회사 나이가 몇 년인데 여러분들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회사 엔지니어들 강의하는데 회사 엔지니어들 강의할 때 실력이 들통나면 강의 못해. 이거. 어쨌든 자, 뭔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죠. 네 개를 얘기했어요. 그죠? 힙, 스택, 그다음에 데이터 섹션, 코드 섹션 네 개의 메모리 영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죠? 빨리 써 보세요. 생각을 해 보시고 잠깐 시간 줄게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다음 주는 무조건 수업 진행해요. 네. 우리 과목의 시험은 5월 둘째 주입니다. 네. 수업 정상적으로 진행하니까 예, 참고하세요. 네, 출석식도 정상적으로 할 거고. 네. 뭐 문제 있어요 혹시? 아, 그리고 저기 시험은 가능한 한 대면으로 할게요. 네. 혹시 안 되는 친구들 얘기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그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조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네. 부정행위 체크하느라고. 여러분들 저 부정행위가 가끔 나와요 지금. 가끔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아, 작년에 저기 했던 친구는 원칙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D를 줬는데 결국 사고를 치네. 이 문제가 있다니까 이게. 원칙대로 처리할게요. 제가 학부장인데 원칙대로 처리해야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서로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 교수님 뭐 저희는 그런 거 안 하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거 방지하려면 가급적이면 대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대면 시험을. 혹시 정 안 되는 친구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가급적 대면으로 할게요. 자, 뭐 별게 없죠? 네. 김창진 학생 A는 어디요? 김창진 학생? 안 들리나? 정진혁 김창진 학생? A는 어디에 위치해요? 잘 안 들리나? 정진혁 학생? 네. A는 어디? 아, 김창진 학생 답을 줬는데. 네. A는 어디? 정진혁 학생? 데이터인 거죠? 잘 안 들리나? 오늘? 조민서 학생? 네? B는 어디? 어, 함수 내에 있는 건 어디로 가요? 스택으로 가는 거예요, 스택으로. 네. 조현민 학생? 네. C는 어디? C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 데이터가 아니라 스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택이죠. C도 변수니까. 그죠? C도 뭐냐면 스택으로 가요. 이거 좀 어렵나? 박건욱 학생? 박건욱 네. 학생? 예? 얘가 위치하는 데이터는 어디예요? 음, 스택인 것 같습니다. 스택일까요? 박건욱 학생, 예? 별표 C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지금? 포인터, 포인터.
여기서 별표 C가 얘기하는 게 뭐죠? 포인터라고 하는 포인터인데 뭘 얘기하는 거죠? 아니, 궁금해서 묻는 거야. 여러분들이 에몰록을 안 배웠을 수가 있어. 건욱 학생 에몰록 배웠어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메모리 올로케이션 그 얘를 수행하면 뭐가 돼요? 메모리 올로케이션 수행하면 동적 할당 됩니다. 동적 할당이 되죠? 예, 동적 할당이 몇 바이트? 40바이트가 동적 할당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그 할당된 주소, 주소일까요? 주소는 C가 주소인 거고. 응. 어쨌든 뭐 건욱 학생 뭐 여러 얘기를 해줬으니까 고맙고. 김재민 학생? 김재민 학생? 김재민 학생? 없어요? 아, 시험이랑 바쁜가 다들? 효로코디 갔나? 이시연 학생? 네, 네. 다시 한번. 별표 C가 의미하는 게 뭐죠?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에몰록 하면 어떻게 되죠? 에몰록 하면? 박현호 학생? 네, 네. 어떻게 되죠? 뭐죠?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괴롭히나? 정재범 학생? 네, 네? 뭐예요 지금? 얘가? 별표 C가? 뭐예요 지금? 저도 포인터 변수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포인터 변수는 C가 변수인 거죠. C가 포인터 변수인 거고 C 앞에 우리가 별표를 붙였어요. 그럼 뭐예요? 김정윤 학생? 네, 네? 뭐예요? 그 C가 가리키는 값이라고 그렇죠. 그걸 그런 이제 얘랑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랑 연결. 그거를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 이제 김정윤 학생이 거의 이제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가죠. 자, 연산자로의 별표와 %를 아스트리크와 %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B가 있어요. B는 값을 저장하는 거죠. 값을 저장하는 변수죠 지금. 인티저 B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면 얘 뭐가 돼요? 좀 헷갈리겠네 또 쓸 때. B의 %하면 뭐예요? B의 주소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자, 그다음에 뭐냐? %는 뭐다? %는 변수의 주소를 읽어오는 연산자예요. 여러분들 포인터는 엄청 어려워하는데 포인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는 %는 변수의 주소를 읽어오는 연산자다. 그래서 B의 %, 하면 B의 주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만요. 앞에다가 인티저 B라고 정의를 했고 인티저형 포인터 C라고 정의를 했어요. 물론 얘는 별표를 앞에 쓰던 뒤에 쓰던 같아요. 같은데 저는 이렇게 써요. 근데 이게 맞진 않아요. 이게 이제 C가 약간 어려운 게 이런 게 있죠. 자, 인티저 B 해도 돼. 자, 인티저 헷갈릴 테니까 인티저 포인터 D C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D는 포인터형 변수, 주소를 저장하는 거, C는 값을 저장하는 변수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써버리면 엄청 헷갈려요. 잘못하면 C도 이렇게 되는 건가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얘랑 같아요, 지금. 그래서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정구빈 교수는 코딩을 할 때 이렇게 써요. 근데 그게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라는 포인터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어쨌든 포인터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갑자기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문법이. 그럼 뭐예요? C는 뭐예요? C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별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별표의 의미는 앰퍼샌드는 변수의 주소를 읽어오는 연산자라 그러면 별표는 뭐냐 하면 주소에 저장된 값을 읽어오는 연산자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두 개가 여기에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개가 여기라는 얘기는 B의 주소를 구했어요. 그죠? 그럼 거기에 값을 구했어요.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B예요, 그냥. B예요. B의 주소에 들어가 있는 값이니까 B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B의 주소의 값의 주소예요. 그럼 뭐예요? 이건? B의 주소예요. 그래서 N%하고 별표를 연산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C의 별표는 뭐다? C가 주소이니 C에 저장된 값을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C의 별표입니다. 알겠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박건욱 학생? 나중에 포인터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박건욱 학생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좀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될 거는 배열과 포인터를 설명을 해야 돼요. 포인터를 설명해야 되는데 일단 잠깐 볼게요. C는 인티저형 포인터 m올로 size of int 곱하기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별표가 헷갈리는 게 뭐 이게 곱하기에도 쓰이고 여기저기 막 쓰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힙에서 사이즈 오브 인트가 4란 말이에요. 4 곱하기 10 바이트만큼의 영역을 할당하고 그러니까 40바이트의 영역을 할당을 했어요. 쭉 할당을 했어요. 우리가 할당을 하면 그 맨 앞에 있는 요 주소, 맨 앞에 주소. 맨 앞에 요 주소를 C에 넣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40바이트 할당한 다음에 그 맨 앞에 주소를 C한테 던져줘요. 그게 요 M-얼록의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얘기예요. 다시 무슨 얘기죠? 할당된 40바이트는 힙 영역에 잡혀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힙에 잡힌다는 얘기예요. 또 괜히 또 미안해지네. 자, 그러니 이런 얘기예요. 여기가 즉
C가 뭐야? C는 뭘 가리켜요? 여기를 가리켜요. 그러면 C에 들어있는 값, C에 들어있는 값은 뭐랑 같냐면 C0랑 같은 거예요. 응?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다? 여기에 들어있는 값,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맨날 중요한데 다 중요해.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첫 번째는 C0가 되고요. 두 번째는 C1이 되고요. 쭉쭉 저 C9이 돼요. 오케이? 근데 C0가 뭐랑 같아요? 얘도 별표 C도 C0예요. 그 다음 건 어떻게 하냐면 C 플러스 1의 값이 C1이에요. 그 다음에 C 플러스 9에 있는 값, 요게 저게요. 요게 이제 포인터 연산을 얘기합니다. 근데 얘 C예요. C가 지금 인티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C 플러스 1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인티저를 가리키는 번지예요. 4바이트 뒤를 얘기합니다. 그 C 플러스 1의 값 하면 그게 C1이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워야 기본적으로 배열과 포인터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 이런 얘기입니다. C 플러스 I의 값이 뭐랑 같아요? C의 I랑 같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 이거를 외우지를 못하면, 이거를 기억을 못하면 어떤 포인터 문제도 여러분들이 풀 수가 없어요.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아까 김정현 학생이 얘기한 게 거의 정답에 가까운데 C의 얘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그럼 얘는 뭐예요? C의 제로예요. 즉 힙에 할당된 첫 번째 원소의 값이에요. 그건 어디 있어요? 힙에 있는 거예요. 힙에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 정재범 학생? 네. 네, 이해가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얘는 어디다? 힙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얘기, 포인터와 배열을 간단하게 짚어봤어요. 네. 자, 요까지가 숙제예요. 여기까지 숙제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원래는 이제 보통 어떻게 나가냐면 실습한 이론 한 2번 나가고 실습 한 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이론만 나가면 지금 이게 비대면에서는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직 그 초기화는 안 됐으니까 그 C에는 어떤 값, 그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건 맞는 거죠? C0예요. 그죠? C0. 네? 네네. 별표 C에 맞아요. 아직 값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몰라요. 어쨌든 그게 그렇게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네. 교수님, 네? 그리고 혹시 C가 그러면, 그러니까 인트 포인터 C가 힙 영역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잘 봐요. C 자체는 네. 티저형 별표 C라는 얘기 뭐냐면 C라는 게 변수를 저장하는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라는 얘기죠. 그죠?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인데 얘는 어디 생겨요? 얘는 C 자체는 스택에 잡히는 거죠. C 자체는 스택에 잡혀요. C 자체는 스택에 잡히는데 C가 가리키고 있는 건 어디를 가리키냐? 여기에 정수형으로 10개의 배열이 있는데 그 처음을 가리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C는 스택에 잡히고요. C0는 힙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C에 들어있는 게 주소인데 C에 들어있는 게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데 주소 자체는 스택에 저장되어 있고요. 주소에 있는 값을 읽으면 어디로 간다?
힙에 있는 걸 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상으로. 좀 답이 됐을까요? 네, 예. 그리고 나중에 저 코딩을 좀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네, 여기까지를 숙제로 냈어요. 그 숙제를 냈고요. 숙제로 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문제 그대로 그냥 시험 문제 내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 풀던 말던 문제 수 많아요. 네, 문제 수 적지 않아요. 문제 수 많습니다. 문제 수 많은데 문제 수 많아야 시험 문제를 주지. 괜히 그 예전에 제가 시험 볼 땐 뭐냐면 어려운 문제 한 두세 개 내고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너무한 것 같아요. 좀 빵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들 많이 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목에서 배우는 엄청나게 많은 걸 다 기억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네.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 모델링 다이어그램을 갈게요. 혹시 그냥 높아시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이나 아니면은 고시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시스템 모델링 다이어그램에 조금 더 깊이 가야 돼요. 이게 저 메이슨스 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시험용으로는 공무원 시험용으로는 오케이? 공무원 시험이나 고시용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게 제어공학 실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과제 기한을 꼭 더 줘야 될까요? 왜냐면 그 문제를 많이 줄여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제 기한이 더 필요한가요? 이재용 학생? 예, 네, 과제 기한이 더 필요해요? 네, 좀만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가죠. 네, 그러면은 하루 한 번 더 연기를 하면 되겠죠? 그럼 언제까지냐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냐? 너무 저기가 5월 2일까지. 서영 조님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 시험이 몰려 있으니까 우리가 되게 미안한데 시험은 딱 끝났는데 교수님이 숙제를 해야 돼, 그죠? 네. 시험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제어공을 잊지 않도록 5월 2일까지 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됐을까요? 민경수 학생 그 정도면 되겠어요?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로사항 있으면 얘기해요. 왜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그걸 또 방해하려고 야 수요일까지 해 이런 거 없으니까 전혀 없으니까 좀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어쨌든 메이슨스 룰이라는 건 있는데 여기선 스킵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요. 그냥 요 정도는 우리가 보면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우리가 다변수라 그러면 멀티 베리어블이나 행렬이라 그러면 G2, G1이라고 꼭 써야 되는데 이게 다변수일 경우에 꼭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만약 이게 싱글 베리어블이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그래서 뭐 y는 뭐 그냥 g1, g2, u로 써도 되죠. 싱글 베리어블이면. 근데 뭐 예를 들어 g1, g2가 행렬이에요. 다변수라서. 그러면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하고 가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리얼 커넥션이라고 그래요. 예를 갖다 우리가 직렬. 직렬이죠, 직렬. 뭐 그냥 뭐 회로회로에 계속 나오던 얘기죠. 뭐 직렬, 병렬. 그다음에 뭐 병렬, 연결도 있겠죠, 그죠? 패러렐 커넥션도 있겠죠. 패러렐 커넥션 어떻게 돼요? 네,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됐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네거티브 피드백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잠깐 좀 볼게요. y 오버 r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설계하면 될까 이런 거죠. 여기에 이번에는 G1, G2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여유가 안 되네. 얘랑 같으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자, 두 가지를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부터. 여기가 얼마인지. 요즘 네거티브 피드백 마이너스입니다. 여기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될지. 두 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별건 아니에요. 별건 아닌데 두 개의 블록 다이어그램이 같으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될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좀 풀어보세요.
먼저 이제 답만 먼저 풀고 좀 갈게요. 민경수 학생 다 풀었어요? 아니요, 아직. 그래, 시간 좀 더 줄까요? 네, 빨리 풀어보세요. 네. 자, 한번 풀어보죠, 뭐. 네. 그래서 일단 답을 먼저 풀고 갈게요. 뭐예요? 블랙스 포뮬라 기억할까요? 그죠? 1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돼요. 그죠? 전체 게인 G1, G2분의 포워드 게인 G1이에요.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얘는 1 플러스. 저 마이너스니까 저희가 G1, G2분의 G1, G2가 돼요. 그죠? 얘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기 G1이니까 G2분의 1을 넣으면 되겠죠.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질문 있어요 혹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블록 다이그램이 같으려면 우리가 뭘 넣어줘야 될까? 이런 얘기를 3.2에서 간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 네? 그러면은 그 물음표가 G2분의 1인 건가요? 그렇죠. G2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블랙스 포뮬라는 외워둬요. 1 플러스 시스템 게인분의 포워드 게인 이런 얘기입니다. 블랙스 포뮬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조금 복잡한 문제도 있는데 한번 풀어보시죠. 뭐. 네. R이 있고요. 이 정도야, 그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블락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간략하게 하세요. 이겁니다. 그죠? Y 오버 R을 어떻게 되냐. 자, 풀어보세요.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메이슨스 룰을 해도 되는데 뭐 메이슨 룰이 어펜딕스로 갔어요. 네. 책 저자도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다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공무원 시험이나 저거를 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글쎄 뭐 블랙스 포뮬러를 맨 마지막에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별거 아니죠? 여기서 뭐 사실 별거 아닌데. 네. 여기서야 두 개를 더하면 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냐면 여기 부분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두 개 더하는 거니까 그냥 2 플러스 s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 이건 뭐예요 그러면? s분의 1에 2 플러스 s분의 4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그치? 마지막 남는 건 1 플러스 s분의 1에 2 플러스 s분의 4분의 이게죠 뭐. 포드게임 s분의 1에 2 플러스 s분의 4 이런 식으로 간략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에 s제곱을 곱해주면 s제곱 플러스 2s 플러스 4분의 2s 플러스 4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그냥 블록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푸는 거를 보고 있어요. 됐어요? 요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요건 어려운 게 아니고 살짝 헷갈리는 거를 하나 줄게요. 네, 요걸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자, G1이 있습니다. 가요. 여기에 G2가 있어요. 가요. 여기에 G3가 있어요. 여기는 다 플러스로 두고 Y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여기서 걸렸어요. 이건 좀 쉬운가? 다시. 여러분 좀 쉬운가? 여러분 쉬울 것 같아. 여러분 쉽지. 쉬운 어려운 걸 내죠. 어려운 걸. 그래서 G2가 있고요. G3가 있는데 피드백은 여기서 걸렸는데 G4는 여기서 나갔어요. 자, 풀어볼까요? 시작. 예. 시작. 예. 풀어보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 냈나? 예.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좀 헷갈리죠? 문진호 학생? 네. 좀 풀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봐요. 근본적인 문제. 네.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면 되는지. 자, 뭐 결풀나는 게 아니고 책에 있어서 낸 문제고요. 그다음에 책에 있는 문제 조금 더 간략하게 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 볼게요. 요거 간단하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괜히 미안하네. 자, 핵심이 뭐냐면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이 포인트에서 뽑을 때하고 이 포인트에서 뽑을 때하고 차이는 뭘까요?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는 뭐예요? G2가 곱해졌다는 차이죠. 그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야. 얘는 얘랑 같다는 얘기. 오케이? 요게 핵심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이거 되게 재밌는데 잘못하면 놓쳐요. 우리가 뭐냐면 여기서 뽑아버리면 피드백이 있기 때문에 엄청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드백 밖으로 뽑자는 얘기예요. 여기로. 여기로 뽑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G2가 곱해졌네요. 그죠? 그 G2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뭐예요? 얘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왔네. G 숫자? 여기 그냥 똑같아요. G1, G2 똑같고요. G1, G2 똑같고, 네. 여기서 잡을 거를 여기로 잡자는 얘기예요. 그럼 피드백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여러분들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쪽을 올 때 여기서 포인트는 G2가 곱해졌으니까 여기서 G2를 나눠버리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포인트를 여기서 뽑는데 G2 나눠버리면 똑같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예요? 병렬이니까 병렬 처리하면 되고 이쪽은 블랙스 포뮬러로 처리하면 돼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시험들 잘 보시고요. 괜히 또 제어공학 때문에 시험 만점 떨어지지 마시고. 네. 좀 미안해요. 다음 주에 시험을 못 치는 게 미안한 건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보면. 네, 뭐 정부 일이 좀 국가 일이 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